자, 반갑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그 연세대에 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며 연세대 준비하는데 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관련돼서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는 일단 2016년도는 문제가 좀 더 수학적으로 증명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했고 또 그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나왔지만 수학과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이제 평가 단계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그 연세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편입학 들어가 보면 막 쫙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필기 시험이 100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류평가는 공과계열과 서류평가는 공과계열이 서류평가가 들어가고 2차에서 이과계열은 면접평가를 합니다. 면접을 한다는 이야기는 직접 교수들이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서류평가는 뭐냐면 내가 학업 계획서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내 전적대에서 학점을 어떻게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50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점으로 학계를 내리는데 일단 재작년하고는 좀 달리 작년에는 면접평가는 이런 이과계열은 모집 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3명을 뽑는다면 9명을 뽑아놓고 2차 면접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배수니까 뭡니까? 3명을 뽑는다면 15명을 뽑아놔요. 1차에서. 그래서 15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이 배수를 조금 늘렸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별로 안 좋아요. 배수를 떨어뜨리는 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배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전적대를 약간 좀 본다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서울권의 정적 뭐 일단은 연세대 합격했던 친구들은 뭐 국민대나 숭실대 뭐 이런 나인 합격 학생들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밑에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 선급이면 연세대 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 와, 여기는 뭐예요? 공과계열은 5배수에서 9배수로 뽑는다는 이야기. 5배수, 9배수면요. 여기는 뭐 엄청나게 뽑는다. 뽑아놓고 자기 입맛대로 고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시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시험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차는 다 붙거든요. 근데 5배수, 9배수 안에 못 들어가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거의 뭐 과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단은 과마다도 다르지만 좀 너무 이 배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또 근데 이게 작년에 2016년도 이랬다가 2017년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모집 단위는 이제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70점이 최대 학점입니다. 공과계열을 지원할 거면 70학점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 이과계열 68학점, 상경계열 63학점 대략 자기가 맞춰놔야 되는 학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계열은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지구, 뭐 천문 이렇게 보는데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어요. 대의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서로 안 뽑을 때도 있기도 한데, 일단 뽑을 때 토익 점수, 그 다음에 토플 점수, 탭스 뭐 여기 보면 점수가 토익 점수 70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700 이상이니까 막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놔야 내 연세대 합격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라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잣대를 두고 영어 성적이 얘가 더 좋으니까 얘를 더 뽑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합격권은 보통 토익 점수로, 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영어가 전공이 아니니까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800에서 830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점, 700 중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 성적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과마다 달라요. 수학 100% 보는 데도 있고 물리, 수학, 화학 뭐 종류대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퍼센테이지를 잘 보시고 내가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될지 화학을 선택해야 될지, 수학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과계열, 그 다음에 화공, 전기, 건축공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은 생각보다 토익 535점이면 거의 뭐 연세대 지원할 거면 이 정도 성적 이상은 돼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영어 성적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은 두 과목을 보니까 상당히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학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하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평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마다 이제 세 과목을 보는 과도 있고 두 과목을 보는 과도 있습니다. 자,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는 그 전년도 15년도에는 시험 문제 범위가 완전히 달랐는데 작년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통계학, 수학 반, 통계학 반 해서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시험 문제를 칩니다. 그전에는 경제학, 원론 뭐 이런 것도 시험을 봤었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합쳐버린 것 같습니다. 토익 점수는 800점 이상이니까 이쪽은 그래도 뭐 상경 계열 쪽이니까 영어 성적이 좀 높아야 됩니다. 좀 더. 서류 평가고요. 그러면 2017년도 이제 연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뭐 이과, 공과 할 것 없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뭐로 통일되느냐면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 한 권으로 통일이 되는데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두께 됩니다. 이게 대학에서 보통 1년 과정으로 배우고요. 스튜어트 책 말고 보통 토마스 책도 있어요. 대학에서 보는 미국에서도 가장 바이블로 보는 책이 스튜어트 책, 토마스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책이 조금 더 어렵고요. 스튜어트 책이 조금 낫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약간씩은 있는데 일단 연세대는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으로 하고요. 물론 원서로 공부를 합니다. 원서인데 우리가 학습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번역본을 보통 씁니다. 근데 이게 책에 가보면 그 서점에 가보면 이게 책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경문사에서도 나오고 청문사에서도 나오고 뭐 그 회사들마다 달리 나와요. 그래서 가장 원서를 잘 번역한 책도 있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쓰는 교재가 어디 회사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페이지 수도 다르고 경위 수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할 때 책을 정해서 요즘 또 이게 매년 1년 단위, 2년 단위로 책이 자꾸 바뀌어요. 페이지 수 조금 바꾸고 뭐 거의 똑같은데 연속 문제 살짝 바꾸고 이러는데 9버전이 있다고 한다면 9버전은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신버전이 있으면 신버전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을 겁니다. 시험 문제는 서술형과 증명 문제로 나오는데 증명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총 8문제예요. 8문제, 큰 문제 8문제고 그 밑에 소문제 2문제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총 10문항입니다. 10문항을 1시간 동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 수는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연세대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연세대가 쉽다고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일반 편입보다 오히려 연세대를 지원하기도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자기 학교가 자기가 전적대가 아주 재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전적대가 좀 사실은 좀 아니게 모르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적대가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편입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유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한 문제 유형 몇 가지 한번 16년도 좀 부끄럽지만 적중 문제 몇 가지를 볼게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극한을 입실론 델타 용법으로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시험 치던 게 거의 숫자만 약간 4승 요 페이지 수만 그 배수만 조금만 다르고 똑같이 증명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실제 연습을 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 전개를 증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테일러 정리 시험 문제 교재에 우리가 증명했던 거 있던 거 그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예상 적중 문제였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또 적중 문제가 뭐냐면 이제 회전체에 대한 식을 회전에서 나오는 부피에 대한 식을 유도하세요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파이널 준비할 때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냐면 어떤 제약 조건 2가지 있을 때 그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연세대 시험 바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 칠 때 이거 시험 문제 그대로 이거 모의고사 시험 봤는데 그게 실제로 똑같이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 풀었는데 막판에 풀었던 게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숫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숫자나. 이게 사실 스튜어트 책에는 수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일단 이 선택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맞죠? 교수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좀 했던 게 적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적중 문제가 보면 여기도 벡터 장에 대해서 선적분 계산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적중이 정말 거의 비슷하게 됐느냐. 여기 x-y가 그냥 x-y 요 숫자만 조금만 다르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약간 다르게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똑같이 연습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발산 정리와 면적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똑같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유형이 똑같고 여기에 폼만 y가 하나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곱하기 z 값 대신에 탄젠트 z 하나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 차 있고 계산은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적중했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학습 전략과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3, 4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이게 12월 달 해도 한 셋째 주 정도 되면 연세대가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좀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뒤에 가면 뭐 또 원서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건 11월 달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 요게 걸쳐서 한 5주 6주 정도로 해가지고 파이널 예상 문제를 모의고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상 적중 문제 했던 게 이때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다 출제가 됐던 거고요. 일단 3, 4월 달에 이제 미분학을 학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꺼운 스튜디오 책을 대학에서 6개월 과정, 한 학기 동안 반을 배우고요. 나머지 반 학기 동안 또 반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좀 어차피 이게 미적분학만 하는 거기 때문에 3, 4월 달에 미분학 관련돼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할 때는 우리가 스튜디오 책 자체만 가지고 하면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폭넓게 기초적인 내용보다 차근차근 아주 기초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미분학을 3, 4월 달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적분학을 합니다. 2달 동안 잡다한 거 다 하는 거죠. 증명도 해보고요. 우리 일반 편입에서는 증명이나 계산하는 툴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안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수학과에서 하는 모든 기법들, 증명하는 방법들을 다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대가 보면 증명 문제가 거의 한 반, 4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반에 한 40% 가까이 나왔네.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7, 8월 달에 가면 이제 방학 이제 이슈가 되는 시기인데 그때쯤 되면 학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1학기 동안 미분학과 적분학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세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변수예요. 이 미분학, 적분학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연세대에서는. 그 다음에 연세대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를 초점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냐면 다변수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다변수를 학습을 전체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튜디오 책 한 권을 다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간단하게 9, 10월 달에 스튜디오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기출 문제들과 함께 병행해서 실제로 이제 요약 정리, 총 정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학습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해보시고 책은 나오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경문사, 청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니까.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작년 책과 올해 보니까 경문사에서 또 보니까 책을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또 새로운 출판, 거표지가 바뀌었는지, 페이지 수가 바뀌었는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도 책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일단, 9버전 있으면 9버전 쓰시고, 아니면 아직 없으면 그냥 두고 계시면 학습하는데 꼭 책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커리큘럼 전체적인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연세대 꼭 좋은 성적을 내시고요. 연세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학습을 해서 편입하는데 꼭 좋으니까 연세대가 꼭 높은 어떤 범위는 아닙니다. 그게 특화돼서 물론 여기서 수학만 돼 있는 게 물리, 화학까지 아니면 화학, 물리 이렇게 병행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